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5회 기출문제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3번이네요.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니죠.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다음은 ERP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이다. 특징과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오픈 멀티벤더 같은 경우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 말이 좀 안 맞죠. 네, 특정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는 오픈 형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것들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보기 내용은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 어느 단계입니까? 데이터 전환하고요. 시험 가동하는 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구현 단계였습니다. 자,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요 단계로 되어 가는 부분인데 구현 단계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전환하거나 시험 가동,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구현 단계에서 합니다. 정답 1번. 4번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프로세스 중심, 네, 맞죠. 다른 거 맞는데 의사결정 방식 버텀업, 네, 이게 틀렸네요. 이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지 버텀업 방식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버텀업 방식을 채택하는 건 MIS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ERP 시스템의 도입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문 최적화. 자, ERP 시스템은 통합의 개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문 최적화, 개별 업무 최적화, 개별 업무 효율성 증가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일단은 여러분들은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인적자원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인적자원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 요거 수동성이죠. 왜냐하면은 인적자원은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동성으로 뭔가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적자원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수동성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인적자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부족 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없어요. 노동력이 없으니까 자, 일단 임시 근로자도 고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초과 근로도 해야 되고요. 파견 근로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그 부족 현상을 메울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작업 분담을 하거나 조직 내 직무 재배치한다든가 다운사이징 한다라는 거는 이건 노동력이 너무 많을 때 그래서 과잉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2, 3, 4는 틀렸고 1번이 맞아요. 8번 다음 중 직무에 직무를 평가 요소별로 분해를 하고요. 평가 요소별로 점수화합니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요거인데요. 평가 요소별로 점수화한다. 점수법 바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3번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 이제 3번을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서열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서열을 매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잘한 사람 1등 이렇게 가장 높은 직무가 1번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주관적인 걸로 해서 서열을 매겨서 직무를 평가하는 게 서열법이었고요. 분류법 같은 경우는 등급을 매겨요. 등급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기준을 이렇게 요거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아 들어가면 3등급, 이 기준에 맞아 들어가면 1등급 직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등급을 미리 정해놓는 게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수법은 말 그대로 평가 요소별 점수와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를 정한 다음에 그 기준 직무를 가지고 직무의 상대적 직무를 평가하는 부분, 그게 요소 비교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9번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부분인데, 옳지 않은 거.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에 대한 통제력, 전문가들 의견을 이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통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피드백을 받고 다시 또 그 피드백에 대해 내가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 않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번 구조화 면접입니다. 구조화 면접은 면접할 내용이 딱 적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뭘 질문할 거야 라고 해서 질문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경험이 있는 면접자만 면접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왜냐면 구조화 면접은 그냥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써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던 어떤 상관이 없고, 비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 면접지가 없는 경우, 질문지가 없는 경우, 그걸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경험이 있는 면접자가 상당히 노련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내부 모집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내부 모집은 이제 사내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의 성과 자료 같은 거 사용 가능한다라는 부분 가능하고요. 내부 승진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시간도 단축되고요. 오늘 사내에 있는 사람들 뽑을 거니까. 그런데 4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의 도입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외부 모집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지 않는 건 4번이구나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 12번입니다. 다음 중 선발 도구가 선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신뢰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인데요. 자, 신뢰성을 얻기 위한 방법과 타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자, 신뢰성을 얻기 위한 부분은 양분법, 다시 시험본, 재시험법, 대체형식 방식, 요게 신뢰성을 얻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타당성 관련된 구성개념 타당성 측정법, 요거는 타당성 측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부분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3번 사람의 능력을 소모시키면서 사용하지 않고 성장시키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육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이니까. 그래서 한번 인재 육성주의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이고, 적재적소주의는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라 라는 부분. 실력주의 원칙 같은 경우는 그 능력에 맞는 곳에 배치해라라는 거고요. 균형주의는 이제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게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3번에 대한 걸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거 복수의 피면접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별 특정 문제에 대한 자유 토론. 자, 토론이 나오면 집단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어, 포인트 용어 딱 잡아서 바로 집단 면접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인사고과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평가 소급 바로 틀렸네요. 평가 기존에 있던 평가를 가지고 다시 소급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이제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소급해서 다시 갖고 와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소급의 원칙이 틀리다라고 해서 1번으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봐주시면 되겠고, 16번 다음 중 강제할당법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는 오류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부분인데요. 자, 요거죠, 요거.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인사고과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런 등급들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많이 가는 게 관대하 경향이고요. 나쁜 쪽으로 점수가 분포되는 걸 가혹하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점수가 몰리는 부분은 중앙화 경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게 강제할당법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현혹효과는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혹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평가 요소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오류를 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중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새로 취임한 경영자나 하급자를 지도, 교육, 충고, 상담 지원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경험 있는 경영자. 멘토죠, 멘토. 네, 멘토. 그래서 요거는 멘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멘티는 반대예요. 반대. 멘토의 이제 지시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토 2번이고요. 다음 중 교육훈련의 평가 단계를 순차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거. 자, 평가를 하는 방법. 먼저는 어땠어? 라는 반응을 봐야 되고요. 뭐 학습했니? 라는 학습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이 변화됐는가? 이런 것들, 뭐 결과,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반응, 학습, 행동, 결과 4번으로 해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하는 일로 이는 상위의 직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한의 차로 직위로 수평 이동하는 배치 전환과 구분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합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승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직적 이동은 승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20번 종업원의 학력, 근속연수, 연령 등의 연공 요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적만을 평가해서 특별히 유능한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발탁이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발탁 승진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직무의 상대적 가치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의 장점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라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무의 상대적 가치로 임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생산량이 갑자기 나왔으니 이거는 아니겠죠. 2번 맞춰주시고요. 직무 중심, 등급, 공정한 임금차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근로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간접 참가 방법으로 적합한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종업원 지주제도 요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본으로 참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종업원 지주제도 요게 가장 좀 간접 참가 방법에 해당되는 걸로는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노사합의제나 공동의결제나 이윤분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참가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23번 복리후생 관리는 관리의 원칙과 설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관리, 설계. 서로 다른 원칙의 하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협력성의 원칙, 적적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요거는 설계 원칙이에요. 저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원칙, 협력성의 원칙, 적성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이거는 관리 원칙이고요. 설계의 원칙은 다수 혜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력, 적정, 합리성은 이제 관리 부분, 다수가 혜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 설계를 할 때 원칙이니까 설계의 원칙 이렇게 해서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좀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법정 복리후생이 아닌 부분인데, 자, 산업재해 보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것들 해당되는 4대 보험 이런 것들하고 퇴직금, 뭐 산전휴, 유급, 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 다 법정 복리후생인데요. 퇴직보험은 법정 복리후생은 아니에요. 그냥 퇴직보험 제도로, 퇴직연금 보험 제도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법정 복리후생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보험은 아니고, 퇴직금은 법정 복리후생이 맞지만 퇴직보험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 시 근로자 제출 서류를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이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뭐 기부금 냈으면 나 기부금 이만큼 냈어요 라는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이만큼 썼어요 라는 그런 지급 명세서 필요하고요. 신용카드 이만큼 썼네요 라는 그런 소득공제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근로자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등의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퇴직금 등의 지급 사유 3개월 동안 임금된 총액, 네, 평균 임금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기업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 변화, 기업의 사정에 순응해서 임금률이 자동 변동 조정 지급하는 제도, 네, 순응임률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뭐 순응임률제 안에도 뭐 물가 대비한 물가에 순응한다라고 해서 물가 순응임률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판매 가격에 순응하는 뭐 판매 가격 순응임률제도 있었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28번 다음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을 옳은 부분인데요.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일주라 하면 반드시 일요일에서 토요일가 아니고요. 1일이라 하면 0시부터 24시까지 의미, 오후 6시에서 2km 아닙니다. 그래서 네, 더 일에 해당되진 않아요. 네, 근로시간이라 하면 사용자의 지위에 종속하는 시간 맞고요. 휴게시간 포함하지 않는다. 4번이 맞네요. 이렇게 되고요. 2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의 가름에서 유급 부과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거 선택적 보상 휴가제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해당 시간에 나왔다가 출근했다가 해당 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별로 시업과 종업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기에 있는 내용 잘 봐주시고 다음에 뭐 기출에 다음에 문제 나올 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에 조합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쇼제도 부분인데요. 무관하게죠.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뽑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픈숍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클로즈드숍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꼭 노동조합원이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유니온숍은 클로즈드와 오픈의 중간 믹싱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퍼런셜 숍은 우선숍이라고도 하는 부분이고요.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에게 고용상의 혜택을 더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숍, 프리퍼런셜 숍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메인터넌스 숍, 뭐 에이전시 숍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1번 1사업장 또는 기업을 단위로 1사용자와 1노조가 교섭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별 교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통일교섭 같은 경우는 전국적, 뭐 산업별, 직업별, 전국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 통일교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각선 교섭 같은 경우는 산업별 노동조합 이렇게 그런 산업별 노동조합, 뭐 지역별 노동조합이 이제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교섭은 이제 여러 개의 노동조합 지부가 여러 기업 집단과 집단적으로 만나는 거. 그래서 여러 개 하면은 집단 교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2번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네, 이렇게 해서 노동 3권을 갖게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33번 노동쟁의 분쟁 중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 유지, 변경 등 노사 간 교섭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주로 임금 인상이나 단체 협약의 갱신, 체결 등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익 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임금이나 임금 인상, 단체 협약의 갱신, 체결 등에 관련된 분쟁은 이익 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 합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분쟁이 났다. 갱신이나 협약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무슨 조건상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이 왜 이러죠? 분쟁이 뭐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그런 것들이죠.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에 대한 게 부당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분쟁은 권리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갱신하고자 하는 것, 단체 협약 과정에서 일어난 임금 인상 이러한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이익 분쟁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권리 분쟁은 이미 조건이 되어 있고 협약이 이미 된 사항에 대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는 권리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조금 구분해서 좀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좀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익 분쟁에서 요 근래에는 좀 이익 분쟁이라고 해서 좀 꼭 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용어 위주로 인사 부분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포인트 용어를 잡아서, 포인트 문구들을 잡아서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